네, 학생 여러분, 그 4주차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급수 표현을 가질 때 어떤 함수의 급수 표현을 이제 찾는 방법으로 한 가지 배웠죠. 기하급수식을 이용한 식이었고요. 이제 그 경우는 약간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어떤 굉장히 뭐 스마트한 방식으로 처리를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런 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매뉴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급수 표현을 찾는 방법이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엄밀하게 증명이 된 것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문점이 해소된 것은 거의 뭐 19세기에 들어서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그래서 생각보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학년에 들어가서 해석개론과 또 연관되어져서 심각한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까지 뭐 3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 가면은 완벽하게 의욕이 하나도 없이 이제 해소가 될 텐데 어쨌든 몇 가지 이제 관련된 사실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젠플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 들어서 반드시 어떤 걸 다 이해하겠다는 자세를 버리시고요. 여러 번 들어서 이해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도를 보고 걸어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먼저 갔다 왔으니까 뭐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지금 우선은 두 가지 퀘스천이 있었어요. 물론 뭐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미의 주어진 함수를 바로 우리가 다항식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느냐. 즉 어떤 오차를 놔두고 그것을 어떤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로그의 1 플러스 x 같은 것을 이제 어떤 다항식 급수 파워 시리즈로 이제 몇 급수로 이제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 말인즉슨 그렇게 파워 시리즈가 된다면 몇 가지 텀을 잘라서 우리가 다항식으로 끊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분합과 오리지널 몇 급수는 뭐예요? 오차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죠. 그래서 n차로 끊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따라서 몇 겹의 표현을 가진다면 좋겠는데 항상 질문이 가지냐 마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몇 겹을 표현하다. 그래서 우선 yes나 no냐 yes인지 no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yes라면 그것을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퀘스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주어진 함수가 몇 겹을 표현할 수 있는가 몇 겹수 표현을 가지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가진다면 우리가 이제 AN을 결정할 수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AN을 결정하는 문제를 우선 볼까요? 자, 어떻게 AN을 결정하는가? 자, 이것은 fx가 만약에 이런 표현을 가진다면 만약에 fx를 오른쪽에 있는 몇 급수 표현으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운 사실이 뭐였냐면은 최소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되려면은 뭐예요? F는 미분이 무한번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필요 조건이 F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구나.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미분할 수 있다. 100번, 뭐 1000번, 10,000번 임의의 n을 요구해도 그것은 n번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몇 급수는 항상 뭐예요? 미분이 가능한 애였어요. 따라서 함수가 몇 급수 표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무한번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것이 충족이 안 된다면 답은 no죠. 그래서 우선은 필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퀘스천이 수학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퀘스천. 좋아, 한번 내가 필요 조건을 찾았어. 그러면 이게 진짜로 충분한 조건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 조건에 대해서 충분 조건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미룹시다. 근데 어쨌든 무한번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f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이런 급수 표현을 가진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an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어떤 알고리즘이 존재할까요? 자, 우선 이걸 잘 보시면 이것은 A0 항은 독립적으로 돼 있죠. 왜냐면은 n이 0일 때는 그죠? n이 0일 땐 A0 상수항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 x 여기서는 이게 0부터 시작해요. 예, 이게 컨벤션입니다. n이 0부터 x 빼기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2의 x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땡땡땡 가는데 자 그래서 A0는 자 우선 늘 보시다시피 A를 대입하면 알 수 있어요. A를 대입하면 뭐예요? 자 뒤에 있는 항들이 전부 제로죠. 그러니까 A0는 그래서 X 이퀄 A를 대입하면 A0는 FA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요령으로 자 이번에는 A1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앞에 있는 A0를 한번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F'X가 오른쪽에 있는 거 미분 알죠? 그죠? 그 한 길이 다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상수항 A0는 상수항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A1에 X 빼기 A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네, A1이 되죠. A1 더하기 2에다가 A2에 X 빼기 A 땡땡땡 그 다음에 3의 x 빼기 a의 제곱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어때요? 예, a1은 f'의 a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해서 계속 여러 번 거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a의 n은 뭐랑 연관되어 있을까요? 예, 그렇죠. f의 n번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값 그것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금방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f'x에서 지금 a1을 결정했어요. a1은 f'의 a.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번에는 f 땡땡의 a가 2a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f 한 번 더 미분하면 f의 3x, f의 third prime은 뭐예요? f의 third prime의 a가 바로 3, 2, a3 이렇게 되죠. 그래서 n번 미분한 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an은 어떻게 되냐면 f의 n차 도함수에 a를 넣어서 그것을 n 팩토리얼로 나눈 게 바로 an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면 an은 어떻게 되냐? 알 수 있죠. an은 f를 n번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a를 대입해서 그것을 n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즉 f를 몇 급수를 표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f가 몇 급수 표현을 가진다면 그것은 딱 하나의 표현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즉 an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러한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급수현이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an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니까요. f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딱 형식이 딱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답은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f의 테일러 급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an을 결정한 요 몇 급수 형태를 결정하는데, 즉 an을 결정하라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first question,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f가 만약에 몇 급수 표현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an의 개수를 이 x 빼기 a의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를 결정을 하는 우리가 방법을 이제 아는데, f가 몇 급수 표현을 가진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테일러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임의의 함수는 무조건 다항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의 정리를 우선은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일러의 정리는 뭘 말하냐면, f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죠? f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지 않고 f가 단지 n 플러스 1 미분 가능하다면, f가 n 플러스 1 미분 가능하다면, 테일러의 주장 잘 들어보세요. 자, f를 우리가 n차 다항식으로 쓰고 n 플러스 1차 다항식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죠? f가 n 플러스 1 미분 가능하면 항상 뭐라고요? f는 n 플러스 1차 다항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테일러의 주장인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동용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한 x를 여러분이 잡게 되면은 그 함수 값이 결정이 될 텐데, 그죠? 그 값이 다항식에다가 x를 집어넣은 값과 일치한다 이런 뜻이지, 그 함수의 존재 자체가 모든 x에 대해서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px와 qx가 있었을 때 px가 qx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같다 이렇게 항등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항등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이 특정한 x를 딱 잡았을 때, 여기서 x를 x라고 해서 변수 취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선택한 x를 하나 잡았을 때 그 함수 값은 다항식의 값과 일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모든 x를 다 체크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다항식이 완전 x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fx 자체가 이미 다항식이 아니라면,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익스포넨셜 함수라든지 뭐 sin x라든지 코사인 x, 이건 아예 다항식 함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x에 성립할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테일러 정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렇지만 n차까지는 항상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즉 n 플러스 1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었을 때 n차까지는 뭐예요? 모든 x에 통용되는 fx를 그 다항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함수와 다항식의 차이가, 그죠? 그 x를 어떤 값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값은 뭐 작게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테일러 급수에서 n차까지만 더한 항,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tnx라고 그래요. 즉 fx가 주어졌을 때 tnx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차 다항식은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데, 어디가 달라지느냐? 이 뒷부분이 뭐예요? n 플러스 1차, n 플러스 1차의
식이 뒤따라 오는데 이 식은 뭐냐면은 x를 선택할 때마다 달라져요. 여기 제가 cx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cx라고 하는 어떤 값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x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x를 선택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완벽하게 모든 변수에 대해서 통용되는 식이 아니라 x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이 오른쪽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n 플러스 1 미분 가능한 함수의 값은 어떤 다항식에다가 어떤 x를 집어넣은 건데, 그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그러니까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동등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x마다 다 그 최고차항의 계수값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등적인 다항식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가 어떤 x값을 잡을 때마다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cx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평균값의 정리의 확장에서 오기 때문에 평균치의 정리와 수학적 귀납법의 사실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평균치의 정리 보면은 뭐 미분계수, 그죠? f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죠? 그 접선의 기울기의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우리가 c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성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x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다항식의 요 값이 x가 결정이 되면은 알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그 값이 될지는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이스한 경우에는 이 최고차항의 차이가 적어질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다항식 n차 테일러 다항식과 함수의 차이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예. 그러나 만약에 어떤 상황 예를 들면은 모든 도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한 도함수 값이 뭐예요? 어떤 구간 x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위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구간 위에서 항상 어떤 특정한 값 m, 요것은 x에 상관없는 값이에요. x에 상관없는 x와 무관한 x와 무관한 어떤 m, x와 무관한 어떤 m이 존재하게 되면, 어떤 x를 잡더라도, 그죠? fnx의 절대값이 m보다 작다면,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나머지 항 앞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테일러 다항식과 요 마지막 부분 x를 선택했을 때 어떤 그 뒷부분 최고차항을 이제 나머지 행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RNX라고 부르는데, 이 RNX가 어때요? RNX의 형태가 이렇게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선택한 x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large m 그 다음에 x 빼기 a n승이에요. 그런데 m 팩토리얼은 항상 뭐예요? 어떤 특정한 a의 m보다 항상 뭐예요? 빨리 0으로 가죠. 그래서 m 팩토리얼 분의 알파의 n승은, 그래서 보시면 n 팩토리얼의 어떤 알파의 n승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이 됩니다. 이렇게 알파가 어떤 양수에 대해서도 알파의 n승보다는 n 팩토리얼이 훨씬 0으로 빨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나머지 항이 항상 0이 된다. 어떠한 선택 x에 대해서도. 그죠? 이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테일러 급수가 바로 fx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죠? 즉 모든 도함수가 이러한 유계 함수면 모든 도함수가 유계면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uniformly bounded라면 뭐 n에 상관없이 어떠한 도함수에 대해서도 그 도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넘어갈 수 없다면 어떤 구간에서 정해진 구간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테일러 깁스는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 거는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죠. 예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예는 이거 가장 중요한 예지만 exponential x 함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exponential x는 그죠? 절대 다항식 함수와 이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함수로서 다항식 함수와 exponential x는 서로 다른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급수로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 2x는 첫 번째, 이건 무한번 미분 가능하죠.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2의 x는 어떠한 미분을 해도, 그죠? 이거의 도함수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x0라고 하는 점에 x0라고 하는 x0의 근방 즉 x0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x0 빼기 델타 뭐 x0 더하기 델타 이거를 i라고 놨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의 모든 도함수는 이걸 fx라고 뒀을 때 이거의 모든 도함수 값이 어떻게 돼요? 이건 뭐보다 작습니까? 그죠? 네, 델타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것은 2의 왜냐하면 2가 익스포넨셜 증가 함수니까 2의 x0 델타보다는 작아요. 그죠? 항상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델타를 1이라고 잡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2의 x0의 1이다. 여기 델타가 뭐 1보다 작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 본 i에서. 그래서 이걸 m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아까 공식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2의 x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죠. 몇 급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몇 급수의 형태는 이제 몇 급수의 형태가 몇 급수가 존재한다는 걸 아까 테일러 정리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몇 급수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이거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2의 x0가 되겠죠? f의 n에 그러니까 f의 n의 x0는 결국은 2의 자기 자신 x0 값이에요.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fx는 뭐예요? 2의 x는 항상 어떻게 돼요? 예, 2의 x 제로에다가 n 팩토리얼 한 거에다가 x 빼기 x 제로의 n승으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x가 어디? x 빼기 델타 x 제로 델타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사실이거든요. 그죠? 나중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수렴 반경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수렴 반경은 항상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무한대라는 걸 나중에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 반경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계속 델타를 뭐예요? 계속 크게 어떠한 델타를 어떤 특정한 델타보다 작게 잡기만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것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모든 x에 대해서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중심을 잡더라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맥클라우린 이것을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데, 그죠? 테일러 급수라고 해요. f의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데 어디서 at x equal x0 x equal x0의 테일러 급수가 오른쪽이고요. 이 경우에는 테일러 급수가 뭐요? 하프 x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의 테일러 급수는 항상 뭐예요? 이런 형태, 즉 f의 n번 미분한 것을 n 팩토리얼을 나누어서 거기다가 어떤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중심값을 대입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급수를 테일러 급수라고 하고요. 이 테일러 급수가 fx로 수렴한다는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보다시피 그 모든 도함수가 뭐예요? 그 나머지 항이 어떤 나머지 항이 0으로 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항이 0으로 가는 상황은 뭐냐면은 그 임의의 모든 n의 f의 n차 도함수가 뭐예요?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을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f가 이 테일러 급수가 f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로 그 sin x라든지 코사인 x에 대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해보시고 sin x와 코사인 x의 테일러 급수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